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유한국당이 거의 내파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바삭바삭 지금 안에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뭐 내부 총질하지 말으라고 뭐 황교안 비판하지 말고 나경원 비판하지 말라고 저한테 입에다 재갈 물려고 막 압력 넣었던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내부 총질 별로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내파하고 있군요. 내파라는 거는 진공관 같이 바깥에서 땅 치면 이게 짜장 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파편이 튀는 폭발이 아니라 내파는 퍽 하면서 안으로 쭈그러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이 부산의 그 김무성계 국회의원 있죠, 김세연. 이 사람이 뭐 집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금수저에서도 왕금수저입니다. 근데 거의 자유한국당을 이제 침뱉고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람은 김무성계고요, 탈당파이고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탄핵을 묻고 가자라고 최근까지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은 이랬었습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면 야권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탄핵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김세연이란 국회의원의 말이었습니다. 묻고 가자 파이죠. 이 사람이 이제 11월 17일 날 일요일 날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당은 수명이 다했습니다. 좀비 정당입니다. 비호감이 역대급 1위입니다. 감수성,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없습니다. 조롱의 대상입니다. 뭐 말인즉슨 뭐 꽤 맞는 것 같은 개념 있는 사람 말같이 들려요. 일단 이 사람이 김무성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행보를 보여? 그럼 이게 김무성 오다받고 하는 행보야?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이 뭔가 이건 난 힘든 것 같아. 이제 더 못 견디겠어 하고 제가 보면 김무성, 황교안, 나경원에게 반란을 다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반란하려면 좀 화끈하게 하지. 반란하는 와중에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본질적인 얘기, 가장 진실에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 안 했나 한번 살펴보죠. 첫째, 이 사람 미중 문명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둘째, 이 사람 미중 문명전쟁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개입 의지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국 분단이 붕괴하고 북한 해방이 전망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람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한미일 삼각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 사람 반일 히스테리 불지르지 마라. 국민을 개돼지 만들지 마라. 일본이랑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 사람 공수처법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 붕괴한다. 이런 얘기 목청 터져라 한 적 없습니다. 이 사람 당연히 탄핵은 사기였다. 우리가 이 사기판의 주역이 된 것 혹은 공범이 된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평가하고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중요한 얘기는 다 안 했네.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지금 한나라당은 감수성과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군번이 못 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핵심은 진정성, authenticity. 혹은 더 나가서 정체성. 한국당이 뭐냐? 그 근본적인 의문. 지금 한국당이 왜 역대급 비호감 1위냐면 문재인 586 집단은 목숨 내놓고 북한 빨려고 하는 거가 보여요. 북한을 받들어 모시겠다. 황당한 입장인데 그걸 워낙 진지하게 워낙 목숨 내놓고 하니까 야 저렇게 하니까 전쟁이 안 나나 보다 해서 비호감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이나 평화나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자유한국당에 목숨 내놓고 한 게 뭐가 있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목숨 내놓고 한 거 아니에요. 조중동이 다 분위기 다 잡아주니까
우르르 해서 꽝 한 거지. 친박이란 것들은 우르르 해서 꽝 할 때 옆에서 요렇게 폼 잡고서 요렇게 서 있었고. 목숨 내놓고 한 적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양아치스러운 배부른 기득권 집단이다. 요리조리 눈알 돌리면서 벼슬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날이. 홍콩 자유 시위를 지지하지도 않아. 미중 문명전쟁에서 미국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도 안 해. 조중동을 우르르 찾아가서 너희 트럼프 그렇게 장사치라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저기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그거 오히려 비싼 거 아니다 사실은. 이런 그 정말 화끈한 얘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은 그냥 벼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아, 그거보다는 좀 빨갱이스럽고 좀 위태롭지만은 차라리 전쟁 맞겠답시고 북한을 모시는데 그냥 온몸에 쥐가 나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꺾일 지경이 되도록까지 북한을 모시고 있는 쟤들이 차라리 인간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서민들은요, 진정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진정성을. 한국당은요, 감수성,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야리야리한 나 감수성 있어요. 나 공감 잘해요. 나 소통 잘해요. 이런 무슨 엔터계 아이돌 언니가 할 소리지.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한국당 기본이 진정성 게임이에요. 진정성. 잘 알아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이렇게 위선적인 것, 분명히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깨나족이라 그러죠. 말깨나 힘깨나 조직깨나 영향력깨나 휘두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바보스럽고 이렇게 맹탕이고 이렇게 위선적이고 진정성이 없나? 라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케이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꼭 자유한국당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DJ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DJ 정부 때 무슨 환경부 장관인가 노무현 정부 때 그랬나? 그렇게 하고 뭐 여성 국회의원도 한 번 하고 나이가 70대 후반이고 환경공학 쪽으로 해서 뭐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석학 내지는 괜찮은 그 여성 학자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 행각과 생각은 아주 비겁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일보에서 띄우죠. 띄우려니까 조선일보 최강의 그 인터뷰 전문기자 최보식 씨를 통해서 띄우죠. 전 최보식 씨의 그 글 감각이나 이런 거 참 부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과 생각을 띄우려면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참고 살아야 되냐.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 재주에 대해서. 자, 김명자 씨가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고라는 책을 냈어요. 신간을. 이거를 무슨 지식의 거대한 향연이다라고 최보식 씨가 왕창 띄워놨어. 자기 인터뷰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핵심 명제가 뭐냐? 산업혁명에 의해서 인류가 불평등이 심화됐대요. 참나.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경제사학자들,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제대로 이 세계사를 한 사람들이 보면 좌빨스럽지 않고 제대로 정통 세계사를 한 사람들이 보면 배꼽 잡고 웃을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북핵 문제는 육자회담, 중국 주도로 복귀해야 된다. 육자회담, 물론 이 사람은 중국 주도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육자회담으로 복귀해야 된다는데 육자회담 가면 중국 주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트럼프 이전에. 중국이 북핵을 컨트롤해라. 그런데 지금 미중 전쟁 벌어지고 있고 중국 자체가 지금 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그 말하자면 그 도발 대리업이었다. 도발 대행업이었다. 북의 핵과 미사일이 결국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봉사하는 도발 대행업이었고 그 핵심 부품과 기술이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게 지금 다 밝혀져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자회담 복귀해야 된다. 아니 지금 어디 뭐 화성에서 오셨어요? 아주머니 화성에서 오셨습니까? 김 교수님. 그 다음에 홍콩 자유저항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는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아담 스미스, 케인즈, 마르크스래요. 일단 케인즈는 저 족보에서 빠져야 됩니다. 일단 경제학은요. 미시를 설명을 못하면 정통 경제학에서는 미시를 설명을 못하면 경제학자가 되다 만 거예요. 케인즈는 미시 경제학 안 한 사람이에요. 왜냐?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욕망의 작동 과정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건 미시에서 나와요. 미시에서. 그러니까 가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더욱이 저게 마르크스가 왜 들어가냐고. 옛날에 슌페터가 세계 10대 경제학자 이렇게 꼽았을 때 마르크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책은 1940년대 말인가 5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련 공산권이 기세 등등할 때 나온 책이에요. 그때는 넣을만해. 왜 그러냐면 그것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4분의 1 되니까 그 원래 설계도 마르크스에 들어있으니까 그건 뭐 진실 거짓을 떠나서 일단 현실로서 제법 그럴듯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믿어지니까 사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체제 경쟁에서 사회주의권이 이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었어요. 특히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비춰보면 슌페터가 세계 10대 정도에 넣는 거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세계 3대를 꼽으면서 1960년대도 아니고 이미 동구권 소련 다 망에 나자빠지고 저기 지금 중국은 지금 걸레가 돼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세계 3대 경제학자에 넣어. 지금 뭐 무슨 공부하다 오신 거냐고.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엉터리 소리를. 그 다음에 이 세계사를 읽고인데 이 세계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 현대 문명 속에. 20세기 전체주의 광란이 있잖아요. 공산혁명이 있었고 나치가 있었고 일제 텐노 전체주의가 있었고 천황 전체주의가 있었고 모택동이 있었고 베트남이 있었고 크메르 루즈가 있었고 북한이 있고 6.25가 있고 그건 다 어디에 짐 쪄먹었냐고. 세계사에 왜 그 파트는 싹 빠졌냐고. 전체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20세기의 이 광란, 인간 광증의 발작, 현대 문명의 광증 발작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싹 빠져 있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대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들, 아모랄 이고를 만들어내온 이 현대 문명이 지금 한 10년 사이를 거치면서 자율적 개인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현대 문명으로 현대 문명에 말하자면 근본적인 질적 변화가 있다. 이거. 현대 문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이거 없어. 그럼 세계사를 뭐를 읽으신 거예요? 좀 뼈아픈 소리 하면 이 양반이 지난 2년 반 동안 과총 회장인데 과학기술인 단체 총회장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면서 원전 비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탈원전 비판. 과학계 기술업계에서는 그거 해야 된다고 해서 온갖 사람들이 발 댕댕 굴르면서 다니는데 사실 현직 교수가 이거 탈원전 비판하기 어려워요. 현재 이과 교수들이. 왜냐? 이과 교수들이 이걸 비판을 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 보조를 못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과의 실험은 보통 돈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그냥 듭니다. 그럼 연구비 보조를 못 받으면 논문을 못 써요. 논문을 못 쓰면 학자로서의 생명에 타격을 받는다고요.
이래서 현직 교수들도 이게 나서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각오를 하고 탈원전을 비판을 하는데, 원로에서 나이 70 넘어 드셔서 과총 회장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암소리 안 하다가 요새 세상 바뀌니까 엊그저께 최보식 기자한테만 얘기를 해? 무슨 비겁한 개쓰레기 같은 행각이냐고 이게. 그야말로 비겁의 극치, 쓰레기의 극치 아닙니까? 이래놓고 턱 책은, 저는 이 양반이 직접 책 읽고 썼기를 바라요. 이것도 만약에 고스트라이팅 대필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무슨 정치적 야망이 대단한 모양인데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혼자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썼다고 칩시다. 그거 인정해 드릴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척하고 혼자서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근본 화두는 다 놓치고 있고, 플러스 과총 회장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은 입 딱 자꾸 째우고 지난 2년반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이게 원로냐고요. 이게 원로. 이게 소위 원로예요. 이런 행태가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이른바 제도권 상류층, 그리고 최고급 깨나족, 말깨나 힘깨나 권력깨나 영향력깨나 휘둘른다는 자들한테 팽배해 있는 거예요. 원로질 깨나 한다는 이 할머니까지 팽배해 있는 겁니다. 김명자 선생님 어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 오면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아는 척하면 발 닦고 집에서 잠이나 잘 주무세요. 헛소리 글로 찍찍 갈겨대지 마시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양반이 얼마나 헛소리를 했냐. 뭐 산업혁명에서 불평등이 확대돼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류는요, 빙하기가 끝난 게 10,000년 전이에요. 그 이후 말소가 가축화될 때까지, 그게 한 4, 5천 년 전이에요. 5, 6천 년 동안 인류 인구는 1,000만 명 이하입니다. 빙하기 막 끝났을 때 약 400만으로 추정됩니다. 그게 5, 6천 년 전까지 한 400만 고스란히 그냥 이어져요. 공자 부처가 탄생했을 때 한 2,500년 전, 이때 한 1억 됩니다. 왜 그러냐? 농경 기술이 그동안 쭉 발달해서 말소가 이제 가축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 청동기가 나오고 철기가 막 들어가면서 1억이 돼요. 이 철기의 힘에 의해서, 또 철기가 뒷받침하는 이제 제대로 된 고대 제국,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알렉산더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그다음에 이쪽에 가면 이런 제대로 된 고대 제국, 사람 막 인신공양 안 바치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비교적 합리성을 갖고 돌아가는 고대 제국이 무렵이 나와서 이제 뿌리를 박은 예수 탄생쯤 되면 이게 인구가 2억이 됩니다. 징기스칸 때요, 인구 3억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징기스칸 때 전 세계 인구는 지금의 2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려 때 아마 우리 인구가 4,500만일 거예요. 징기스칸이 우리를 밟아서 들어왔을 때가. 이게 세계적으로 4,500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적으로 지금의 25분의 1이다. 그러면은 각 지역도 보통 그렇게 가요. 한 25분의 1. 그럼 우리가 지금 8천만이니까 25분의 1이면 한 300만, 400만, 1,400만 됐다는 얘기죠. 고려 때. 징기스칸 때 3억밖에 안 돼요. 산업혁명 직전, 즉 르네상스 종교개혁 때요, 1500년대 4에서 5억밖에 안 돼요. 1500, 1600, 1700년대. 다시 말하자면 공자 때 1억에서부터 산업혁명 직전까지 약 2000년 동안 4배밖에 안 부른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250년 동안 20배가 불었습니다. 인구가. 20배가. 그 다음에 머릿수만 부른 게 아니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이 수명 길어지고 그래도 머릿수가 이거밖에 안 부른 거는요. 왜 그랬냐? 100여 년 전에 여성 삽입형 피임기구 루프가 등장했거든. 그러면서
그래도 머릿수 보는 게 조금 줄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산업혁명에 의해서 인간의 잠재력, 인간의 정신력, 인간의 수명 이런 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불평등이 심화돼 무슨 어디 빛바랜 빨갱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김명자 선생. 원로면 원로답게 구세요. 원로면 원로답게 구시라니까. 무슨 빛바랜 빨갱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경제사를 한 사람들은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멜더스의 수갑을 깨뜨린 사건으로 봅니다. 멜더스의 수갑이라는 건 뭐냐. 자, 아까 보셨잖아요. 예수 탄생 때 2억 정도고 그로부터 2000년 거의 1600, 700년 지나도 한 4억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풍년이 오고 전쟁이 없어가지고 인구가 불면 재앙과 전쟁에 의해서 인구가 다시 줄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의 3분의 1, 막 4분의 1이 죽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사람이 인육을 발라 먹어야 돼요. 죽어 나자빠진 사람들은 인육을 발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가요. 일본만 해도요, 메이지 이전에 애 낳아서 애한테 물려줄 농토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애 낳으면 대하에다, 일본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선 물산이 풍부해요. 대하에다 물 받아 놓고 애 머리 눌러갖고 빠뜨려 죽였다고요. 영아 사례가 기본이에요. 영아 사례가. 이게 산업혁명 이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쟁과 기아에 의해서 인구가 강제 조정당하는 거예요. 인구 규모가. 그걸 멜더스의 이론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멜더스의 수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류가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 수갑이 끊어진 겁니다. 이 수갑이 끊어진 대가가 뭐냐? 시장 속에서 아등바등 지만 알고 혼자서 살아가는 무도덕한 자아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그게 현대문명의 아까 말한 근원적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최근 들어서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1부입니다. 2부부터는 다시 말씀을 여쭈겠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치면서 한 서너 가지 광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공수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힌 소책자가 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그러니까 정교모가 잘 썼어요. 그래서 100권에 2만 원씩 모십니다. 100분 선착순, 10,000권 딱 인쇄해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문자로 수취인 주소, 성함,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 구자 140-012-108880으로 입금해 주시면 100분 선착순에 의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넘치면은 돈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야 되니까 독립적 유권자조직 자유시민본부 지역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한 선거구에 3명에서 5명 정도의 열혈 활동가가 계시면 우리가 금방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마로니에에서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집고가기 집회가 있습니다. 5시 반부터고요. 굉장히 물이 좋고 활발하고 재밌습니다. 4호선 해화역 2번 출구입니다. 네, 그럼 오늘 1부만 모셨습니다. 아마 내일 2부 간신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쫓기는 그런 거라 내일 아침 일찍 나와서 2부 찍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